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8일 총선 D+3일이 되는 날입니다. 요사이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그것도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 통계가 조작되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참고로 해야 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전투표 부정으로 패배했다고 한다면은 그 후보 대부분이 통합당 후보입니다.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서 가지고 주장을 하고 당선 무효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재검표를 주장할 겁니다. 재검표.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당 후보들이 다 바보 아니면은 알면서도 낙선을 선택하는 비겁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전투표 함을 가지고 부정을 한다 하면은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많겠죠. 바꿔치기. 다른 투표 함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다면은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한국에 있을까요? 들키면은 다 감옥에 가고 폐가망신할 텐데 그런 어리석은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이 투표 부정에 대한 시비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198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아주 분기점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이 개표 집계를 컴퓨터가 했습니다. 컴퓨터로 했어요.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1등은 36.6%를 받은 노태우, 2등 김영삼, 3등 김대중 뭐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이때도 김대중 쪽에서 약 28% 받아서 낙선했습니다. 김대중 지지 세력이 컴퓨터 부정설을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게 그분들 중에서 재개표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머리 좋은 김대중 씨조차도 컴퓨터 부정설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씨를 인터뷰를 할 때 물었습니다. 왜 재검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주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부정설은 처음에는 저 좌파 쪽에서 운동권 쪽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이 컴퓨터 부정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지고 바로 2002년입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 정몽준 씨와 마지막에 단일화를 했던 노무현 후보가 약 50만 표 차이로 줄곧 1위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보다는 이 이회창 극성 지지층에서 이것은 컴퓨터 부정설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도 글쎄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간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느냐. 당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당선 무효 소송을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풍이 두려워가지고 노무현 당선자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자, 대법원이 그 소송을 이어가면서 2013년입니다. 13년 1월 27일 일부 투표소에 대한, 그러니까 개표입니다.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검표가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이 전체
유효 투표의 한 3분의 1쯤 되는 1000만, 정확하게 말하면 1104만 9천여 표에 대한 수개표입니다. 이때는 수개표를 지시를 했는데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개표. 놀랍게도 이회창 후보의 표는 88표가 늘었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표는 816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의 차이는 0.00008%로 나타났습니다.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뒤에 또 잠잠하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투표 용지가 2가지였다. 사진을 찍어서 돌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올해까지 컴퓨터 부정설이 이어지면서 이 컴퓨터로 개표하면 안 된다. 수개표 해야 된다. 이번에는 드디어 수개표를 했습니다. 하도 투표 용지가 길어가지고 수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사전투표 부정이라는 신종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오래됐습니다. 사전투표한 함을 보관할 때 바꿔치기 한다 등등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부정선거 하면은 3.15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1960년 4월 4.19를 초래한 3.15 부정선거. 그때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경찰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단일 후보였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야당의 조병옥 씨가 선거 기간 중에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서거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최인규 내무장관이 지휘해가지고 경찰이 하수인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너무나 노골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로 바꿔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꿔치기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유권자 수는 1000명인데 이 집계를 해보니까 1500명 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아주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3월 15일 날 시위를 하고 경찰이 발포를 해서 10여 명이 죽고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합세를 하고 주로 이때는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주도를 했습니다. 이 마산 시위가 부산으로 번집니다. 일종의 마부 사태가 됩니다. 11.6 사건 전에는 부마 사태가 났죠. 부산에서 시위가 나고 그 다음에 마산에서 이렇게 계엄령이 펴지다가 그 다음에 열흘 뒤에 김재규에 의해서 11.6 사건이 납니다만은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갔다가 이게 서울로 옮깁니다. 서울에서는 대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대학생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9가 일어납니다. 이게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결과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이 사전투표가 부정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문재인 지지 세력으로부터 경멸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웃음거리가 되죠. 또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번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원천적인 부정선거였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부정 주장보다는 왜냐? 사전투표 부정이라는 주장을 해야 될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당입니다. 통합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통합당 후보 쪽에 서가지고 개표를 감시를 했던 참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 됩니다. 그중에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안은 첫째,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식적.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뭐 미세한 것의 어떤 미스터리를 확대하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컨대 UFO가 나타났다 할 때 상식적인 판단은 뭘까요? UFO가 나타나려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면 제가 이번 선거를 원천적 부정선거로 보느냐? 첫째, 선거의 룰을 만들 때 선거의 룰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의 룰은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합으로 했잖아요. 군소정당을 키운다. 득표와 의석수를 비례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근사하죠. 군소정당 키운다. 뜻은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제1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죠. 근데 제1야당이 반대를 했는데 무리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선거법은 우리 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항상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그 고리주의 정부 시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법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대리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소정당 돕는다더니 군소정당을 거의 말살시키고 말았습니다.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 뭐 17석이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져가다가 제일 큰 손해를 본 게 손학규의 민생당이죠. 민생당은 지역구에도 한 사람도 당선시키지 못하고 비례에서는 2.7%로 의석수 하나도 얻지 못해가지고 소멸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도 한 10석 이상 희망하다가 결국 안 됐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시비를 하려면은 이번 이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정북 세력들이 행패를 부리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 특히 오세훈 후보에 대한 방해 행위, 더구나 거기에 동원된 게 김정은 환영 무슨 학생 조직 아니었습니까? 이런 김정은이 누굽니까? 반역자 아닙니까? 이런 걸 경찰이 선관위가 방치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선관위의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집권 여당을 편든 것, 이런 걸 골라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할 사람이 황교안 대표인데, 황교안 대표가 그만두면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 그냥 국민의 선택에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할 소지를 마련하지 않고 물러나 버린 게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좌파와 우파의 투쟁, 종북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김정은과 종북 세력, 김정은의 대리인과 김정은의 대리인, 종북, 뭐 이런 세력과 대한민국이 대결하는 이 구도에서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진실을 수호하겠다는 대한민국 세력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진실은 다소는 불편합니다. 그래도 진실을 지켜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